안녕하세요. 스튜디오 공국의 두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네 번째로 가볼 여행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입니다. 바르셀로나에 가면 많이들 가우디 건축가가 지은 건물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도시를 돌면서 돌아보는 가우디 투어 해보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도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처음 봤을 때 그 웅장함과 또 굉장히 장식적인 아름다움에 좀 매료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많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직 건축 중인 건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연도에 갔다 왔는지에 따라서 모습이 조금씩 바뀐다는 거. 그래서 그려진 파밀리아 대성당의 모습으로 어떤 자기가 다녀왔던 여행의 연도를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려봤던 소재들 중에서 가장 뭔가 복잡하고 스케일이 큰 건물인 것 같아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은 아무래도 크기가 크고 뭔가 웅장하다 보니까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았는지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조금 더 단조롭고 약간 매끄러운 뷰가 있고 조금 더 복잡하고 약간 곡선이 많은 뷰가 있어요. 저는 이 앵글로 그려볼 겁니다. 소개 영상에서는 이렇게 보여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까 사진이 찍힌 날씨라든가 보정 여부에 따라서 건물의 색감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 뷰는 한번 그려봤으니까 그려보지 않았던 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산토리니의 풍경처럼 한 장의 그림에 그릴 게 많은 풍경을 그리게 되면 좀 부담스러운 마음이 드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부적으로 아주 똑같이 다 모든 걸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에펠탑을 그릴 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세부적인 이런 모양들보다는 전체적인 쉐입과 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큰 형태와 큰 구조만 지켜준다면 세부 디테일은 조금 생략해서 그리거나 지어 그려도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전혀 인상에 많은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무들까지 한번 같이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이 그림을 얼마나게 그릴 건가를 일단 정해보려고 해요. 너무 요소가 많기 때문에 뭐를 기준으로 볼까라고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수풀이 끝나는 부분을 기준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만큼 스페이스가 있으니까 나중에 조금 더 내려오게 되더라도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고요. 종이가 좀 작지 않다 보니까 그리다 보면 자꾸 커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처음엔 좀 크게 그리기보다 좀 작게 잡아놓고 조금 커져도 무리가 없게 가보려고 해요. 파밀리아 대성당은 생각보다 되게 길쭉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조금 내가 인식되는 것보다 조금 더 슬림하게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형태를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죠. 얘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얘도 간단하게 그려보려고 해요.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큰 형태의 왕관 형태처럼 보이네요. 4개의 꽃갈 같은 기둥이 있고 가운데로 큰 삼각형이 있다. 요 사이사이에 어둠들 표현해 줄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에펠탑을 그릴 때도 3등분으로 나눠서 봤던 것처럼 파밀리아 대성당도 크게 요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호가 있어요. 그거를 먼저 표시해 주면 좋아요. 그러면 요게 분절이 되면서 부분적으로 뭔가 비교해서 보기도 좋고 작은 형태들을 끼워 넣기에도 좋은 가이드가 됩니다. 지금 요렇게 하나 나왔죠? 그러면 이 옆에 건물은 자연스럽게 크기가 정해지는 거예요. 에펠탑은 사실 곡선도 많고 곡선이라는 게 막 불규칙한 곡선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딱 각도가 나오는 곡선이었잖아요. 그리고 직선도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까다로웠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너무 불규칙하고 짧은 곡선들 뭔가 울퉁불퉁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게 그려도 뭔가 괜찮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은 이제 펜 들어갈 때 더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제가 지금 표현하는 큰 골격들을 먼저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 가운데 있는 삼각도 이제 좀 나뉘죠. 요게 아마 막 작은 새들이 붙어 있고 나무 형상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3년 전에 가우디 투어를 들을 때 들었던 내용이라 당연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행을 갈 때 자유여행을 많이 가는 편인데요. 그렇게 자유여행 안에 데이 투어를 저는 좀 한두 개 껴놓는 편이거든요. 확실히 또 뭔가 알면 아는 만큼 더 재밌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번에 가우디 건축가의 건물 중에 요 파밀리아 대성당을 그릴 때는 연필 가이드 스케치를 할 때 요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까맣게 칠해놓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했는데 어두운 부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형태를 그릴 때 선이 많기 때문에 선이 너무 많으면 이게 어떤 선이었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이렇게 연필로 지금 저는 샤프를 들고 있지만 연필로 이렇게 칠하면 확실하게 이 어둠 덩어리들이 중요한 어둠 덩어리들의 위치가 정해지면서 나머지 부분들은 좀 적당히 해도 되는 부분들. 여기 조각상이 하나 있고 뭐 여기 울퉁불퉁 있고 이 기둥과 이 곡갈 사이에 있는 요 어두운 부분 면적이 확보가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가운데가 조금 더 슬림해졌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이 나오게 돼요. 늘 강조하지만 연필 스케치를 할 때는 당연히 먼저 그린 애들을 기준으로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 좀 더 올라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여기 한번 모자 같은 애들이 있죠? 한번 나뉘는 요 정도. 비슷하게 요 정도. 좀 내려와서 요 정도. 요 정도. 이게 워낙 이 파밀리아 대성당이 길쭉한 높은 건물이다 보니까 자꾸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짧게
그려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그려봤는데 그런 것들은 좀 기억하셨다가 의식적으로 조금 더 길게 그려야지 하시면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동글뱅이. 여기 뒤에도 뭐가 보이는데 뭐 그려도 되고 딱 건축 중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쵸? 얘와 얘 사이 구멍, 얘와 얘 사이 구멍 정도만 연필로 표시해 놓을게요. 나머지는 좀 얼버무리려 해요. 여기도 한번 허리가 지나가요. 얘를 여기다 그려놨으니까 좀 더 밑으로 가야 되는구나.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앞에도 얘보다 작은 약간 삼각형이 양쪽으로 있구나. 처음에는 어떤 형태선이 더 중요한 형태선인지 어떤 어둠이 더 중요한 어둠 덩어리인지가 잘 캐치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연필로 가이드 스케치를 하는 걸 보시면서 저 사람이 표시하는 게 좀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건물이 거의 나왔죠. 큰 골격이. 그러면 나무는 당연히 더 쉬워지는 거죠. 큰 나무 덩어리 쉐입도 크게 먼저 인식해서 요런 기둥 잘 보이는 것만 그려주고 여기까지 내려오네요.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여기 저 멀리 보이는 마치 우리가 에펠탑을 그릴 때 멀리 보이는 작은 건물들처럼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가로선들만 일단 표시를 해놓을게요. 좀 뾰족한 나무들이 있고 자 그럼 옆에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는 뭐 세서 해주죠 뭐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한번 되죠? 그러면 요렇게 선 따라서 요 정도 이게 너무 복잡해서 다 못 그려요. 물론 그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가우디 건축물 그리는 미술대회에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이만큼만 그려도 누가 봐도 파밀리아 대성당이죠. 아마 여기 하나가 더 있고 뭔가 얼버무릴 겁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것도 이렇게 보시면은 좀 도움이 돼요. 뭔가 사람들은 그림을 그릴 때 자기한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뭔가 이거 다 내가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느낌으로. 근데 다른 사람이 그린 걸 봤을 때 뭐가 덜 그려져 있다고 하면 그걸 의심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 식으로 좀 내가 그리는 그림에 조금 더 관대함을 더해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도 좀 그림을 아무리 오래 그린 사람이어도 좀 스스로한테 제일 엄격할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 다시 내가 왜 그림을 그리고 싶었었는지 그런 좀 설레는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조금 더 릴렉스 하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큰 형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게 있는지 볼게요. 이 뒤에는 이 건축 중인 어떤 표현이어서 약간 기중기, 뭘까? 크레인? 이런 거라서 그리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면 보면 여긴 없거든요. 봅시다. 이제 전체적으로 확인하면서
지금 이 사진은 아주 햇빛이 쨍쨍한 날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평평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왔다 들어가고 튀어나왔다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이런 뭔가 입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맨 앞에 있는 요 삼각뿔 같은 얘의 그림자가 지금 제 연필 끝, 샤프 끝 눈으로 쫓아오시면 요렇게 그림자가 지고 있어요. 그런 거. 요런 그림자. 오히려 이 건축물의 형태선, 장식의 형태 모양보다는 그림자의 쉐입을 쫓으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네 이제 구멍 이 안에서 움직여서 그려주면 되고 요 네모네모 애들 그쵸? 요 네모네모 애들은 사실 개수를 셀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아무래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네모 구멍들이 이제 들어가는 그리드 정도만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에펠탑을 할 때 그리드 나눴던 것처럼. 그쵸? 근데 얘도 그때 말했듯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요 정도. 요 정도면 가이드 스케치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안에서 한번 펜 드로잉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